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15분마다 한 명씩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갑자기 한쪽 팔을 못 쓰게 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뇌경색 발생률이 최대 55%까지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55%입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그것도 약이나 주사가 아닌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로 말이죠.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뇌경색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미리미리 관리할 걸.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4가지 과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4번째 과일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뇌경색, 정확히 무엇이고 왜 무서운가? 본격적으로 과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뇌경색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뇌세포는 단 3분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다른 장기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거죠. 뇌경색의 주요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혈전 형성입니다. 혈관 안에서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생기는 건데 이게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둘째, 동맥경화입니다.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이죠. 셋째, 혈관 염증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원인 모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과일들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 마이너스 블루베리 혈관을 청소하는 작은 거인.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파란 이 과일이 어떻게 뇌경색을 예방한다는 걸까요? 블루베리의 핵심 비밀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파란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인데 이게 단순한 색소가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14년 동안 93,600명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블루베리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거의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32% 낮았습니다. 32%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전국의 뇌경색 환자가 10명이라면 블루베리만 먹어도 3명은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안토시아닌이 우리 혈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혈관 벽을 공격해서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죠.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혈관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혈관 벽에 내피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손상되면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플라크를 만듭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산화 과정을 막아주죠. 그런데 블루베리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블루베리를 매일 200g씩 한 달간 섭취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 5mmHg 감소했고 혈관의 유연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혈압이 5mmHg만 떨어져도 뇌졸중 위험이 1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블루베리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권장량은 신선한 블루베리 기준으로 5만 100지 정도, 한 줌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 때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요거트의 유산균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되고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니까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블루베리는 상온에서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과일 마이너스 사과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잡는 마법사. 두 번째 과일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 아셨나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정말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2만 명 이상을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요. 매일 사과를 먹은 그룹은 거의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무려 52% 낮았습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과의 비밀은 크게 세 가지 성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 펙틴입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잖아요.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선택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연구팀의 실험을 보면 매일 사과를 먹은 그룹은 6개월 후 나쁜 콜레스테롤이 23%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오히려 4%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게 혈관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은 동맥 경화의 시작점이거든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케르세틴은 이 염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또한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방지해서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폴리페놀입니다. 사과에는 다양한 종류의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폴리페놀이 집중되어 있어요.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 껍질의 항산화 능력이 과육보다 6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 잔류물의 90% 이상이 제거됩니다. 사과 이렇게 드세요. 하루 12개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사과를 먹으면 펙틴이 위에서 젤 형태로 변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소화를 도와주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줍니다. 사과 주스는 어떠냐고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그래서 생과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사과를 먹을 때 천천히 씹어 드세요. 씹는 과정에서 침이 분비되면서 사과의 폴리페놀과 결합해 항산화 효과가
더욱 증가합니다. 세 번째 과일 마이너스 토마토 혈관 속 폭탄을 제거하는 빨간 보석. 세 번째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논쟁이 있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토마토의 효능을 알고 나면 분류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이 뭐냐고요?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색소 성분인데 이게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놀랍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1031명의 중년 남성을 12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무려 55% 낮았습니다. 55%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거의 절반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이코펜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첫째, 라이코펜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합니다. 베타카로틴보다 2배, 비타민 E보다 10배 강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강력하게 중화시킵니다. 둘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진짜 문제거든요.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플라크를 만들고 이게 커지면 혈관을 막습니다. 라이코펜은 이 산화 과정을 원천 차단합니다. 셋째,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서는 라이코펜 보충제를 8주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Hg, 이완기 혈압이 4mmHg 감소했습니다. 혈압이 이 정도만 떨어져도 뇌졸중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면 혈전이 생기는데 라이코펜은 이를 방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흡수율이 23배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토마토 소스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또한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금상첨화죠. 토마토 활용법. 하루 중간 크기 토마토 23개 또는 방울토마토 15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토마토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드세요. 계란의 지방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 토마토 스튜, 토마토 찌개 등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방울토마토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오븐에 구워 드시면 정말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토마토 주스도 좋지만 시판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과일 마이너스 키위 혈액을 맑게 하는 초록색 보물. 마지막 네 번째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가 뇌경색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키위는 영양소 밀도가 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 엄청난 영양분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인들에게 하루에 키위 23개씩 28일 동안 먹게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소판 응집이 18% 감소하고 혈중 중성 지방이 15% 감소했으며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서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단 4주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키위의 놀라운 성분들. 첫째, 비타민 C입니다. 키위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오렌지의 2배, 하루 권장량의 150%에 해당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또한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칼륨입니다. 키위는 바나나보다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키위를 꾸준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혈압 관리가 됩니다. 셋째, 식이섬유입니다. 키위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넷째,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데 적절한 양의 비타민 K는 혈관 석회화를 방지합니다.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다섯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키위의 특별한 효과. 키위는 혈액 점도를 낮춰줍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흐름이 느려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키위를 먹으면 혈액이 더 맑아지고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키위에는 아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를 돕고 단백질 분해를 촉진합니다. 키위 먹는 방법. 하루 23개가 적당합니다. 아침 공복에 키위 2개를 먹으면 소화도 돕고 비타민C 흡수도 더 잘 됩니다. 골드 키위와 그린 키위 중에서는 골드 키위가 비타민C 함량이 조금 더 높고 그린 키위는 식이섬유가 더 풍부합니다. 둘 다 효과적이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껍질째 먹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키위 껍질에도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다만 털이 거슬린다면 문질러서 씻거나 숟가락으로 떠먹으셔도 됩니다.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어도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맛있습니다. 4가지 과일, 이렇게 조합하세요. 이 4가지 과일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제가 추천하는 일주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월, 수, 금 사과 1개, 키위 2개. 화, 목, 토 블루베리 한 줌 요거트. 일요일 과일 샐러드 4가지 과일 모두 포함. 점심 루틴. 토마토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의 요리로 활용. 간식 루틴. 오후 34시 블루베리나 방울토마토. 이렇게 하루에 23종류씩 번갈아가며 드시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합. 블루베리 사과 안토시아닌과 팩틴의 조합으로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극대화. 토마토 올리브 오일 라이코펜 흡수율 3배 증가. 키위 요거트 비타민 C와 유산균의 만남으로 항산화 효과와 장 건강 동시에 4가지 과일 스무디 모든 영양소를 한 번에.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지켜주세요. 과일만 먹는다고 뇌경색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지켜주셔야 해요. 운동. 주 35회,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금연. 담배는 혈관 건강에 최대 적입니다. 흡연은 뇌경색 위험을 24배 높입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절주. 과음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하루 12잔 이하로 제한하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정기 검진.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과일이 아무리 좋아도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과일에는 당분이 들어있으니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나눠서 드세요. 혈당 측정을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공복에 과일을 드실 때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식사 후에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키위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라 당뇨병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래도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 환자. 키위와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고칼륨 혈증은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혈액 희석제 와파린 복용 중인 분. 키위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이 갑자기 변하면 약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키위를 드시려면 일정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시고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위장이 약한 분. 키위는 아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빈속에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거나 골드 키위를 선택하세요. 골드 키위는 그린 키위보다 산도가 낮습니다. 토마토도 산성이 강해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 키위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키위 알레르기도 함께 있을 확률이 높아요. 키위를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가렵거나 호흡이 곤란하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과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뇌경색의 전조 증상을 알아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119에 즉시 전화하세요. FAST 테스트를 기억하세요. F페이스.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처집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A암. 팔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에 힘이 없어서 떨어집니다. S스피치. 말말이 어눌해지거나 이상한 말을 합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하지 못합니다. T타임. 시간 위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외에 주의해야 할 증상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짐. 극심한 두통.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강도의 두통. 어지러움과 함께 걷기가 힘듦.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짐.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러움. 이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를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건 곧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 사례 과일이 구한 생명들. 제가 직접 본 사례 몇 가지를 익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60대 남성 김씨. 김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병원에서 이대로 가다간 뇌경색이 온다는 경고를 받았죠.
그때부터 매일 아침 사과 1개, 블루베리 1줌, 저녁에는 토마토 요리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40mgdl 감소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례 이 50대 여성 박 씨. 박 씨는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뇌경색을 앓았거든요. 두려움에 예방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특히 키위와 토마토를 매일 드셨습니다. 5년째 꾸준히 먹고 있는데 최근 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건강한 혈관을 가진 50대는 드물다고 칭찬했다고 하네요. 사례 70대 남성 이 씨. 이 씨는 이미 경미한 뇌경색을 한번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재발이 두려웠죠. 의사의 권유로 항산화 과일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매일 빠짐없이 드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혈관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과일 주스로 먹어도 효과가 같나요? 아니요, 생과일이 훨씬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대부분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특히 시판 주스는 당분과 나트륨이 추가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만든 주스라도 가능하면 착즙기보다는 믹서기를 사용해서 과육까지 다 섭취하세요. 2. 냉동 과일도 효과가 있나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급속 냉동하면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됩니다. 오히려 수확 후 바로 냉동한 과일이 며칠 동안 유통된 신선 과일보다 영양가가 높을 수도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3. 과일 통조림은 어떤가요? 통조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비타민C 같은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고 설탕 시럽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선 과일이나 냉동 과일을 선택하세요.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하나요? 식후에 먹어야 하나요? 둘 다 괜찮지만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공복에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빠르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식후에 먹으면 소화를 돕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5. 다른 과일들은 효과가 없나요? 아니요. 다른 과일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딸기, 체리, 자몽, 오렌지, 아보카도 등도 모두 혈관 건강에 좋아요. 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가 특히 뇌경색 예방과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가 가장 확실합니다. 6. 하루에 몇 칼로리 정도 되나요? 오늘 소개한 4가지 과일을 권장량대로 드시면 대략 30만 400kcal 정도입니다. 사과 1개약 150kcal, 블루베리 1줌약 80kcal, 토마토 2개약 50kcal, 키위 2개약 100kcal.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이 과일들을 드시면 오히려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Q7. 약을 먹고 있는데 과일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은 괜찮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몽은 많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하니 피하세요. 혈압약을 드신다면 칼륨이 많은 과일을 과도하게 드시지 마세요. 혈액 희석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K가 많은 키위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정확한 건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Q8. 아이들도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네, 아이들에게도 좋습니다. 다만 양은 체중에 맞춰 조절해 주세요. 성인 권장량의 절반 정도면 적당합니다. 아이들은 과일을 좋아하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면
평생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Q9. 유기농이어야 하나요? 유기농이 좋긴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일반 과일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거나 베이킹소다로 씻으시면 됩니다. 유기농을 살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과일 섭취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Q10.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했을 때 확실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먹어도 혈액 검사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단기간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평생 꾸준히 먹는 겁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쇼핑 리스트. 실천하기 쉽도록 일주일치 쇼핑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단위 쇼핑 리스트 1인 기준. 사과 710개, 블루베리 신선 과일 500지 또는 냉동 1kg 냉동이 경제적. 토마토 중간 크기 15개 또는 방울토마토 2팩. 키위 1520개 골드와 그린 섞어서. 월간 예산. 대략 월 45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1,5천이 0원 정도네요.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관 팁. 사과 냉장고 야채 칸에 보관하면 23주 신선. 블루베리 냉동실에 보관하면 6개월 이상 가능. 토마토 상온에서 익히고 익으면 냉장 보관. 키위 딱딱한 것은 상온에서 익히고 익으면 냉장 보관.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4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마이너스 강력한 안토시아닌으로 혈관 청소, 사과 마이너스 팩틴으로 콜레스테롤 감소, 토마토 마이너스 라이코펜으로 혈관 보호, 키위 마이너스 풍부한 비타민으로 혈액 개선. 이 4가지를 매일 꾸준히 드시면 뇌경색 발생률을 최대 5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55%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절반 이상을 뇌경색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메모하세요. 오늘 저녁장을 보러 가실 때 이 4가지 과일을 사세요. 내일 아침부터 드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약도 중요하고 병원 검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건강한 혈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쌓아가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 관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50대 이상 부모님들께 꼭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뇌경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과일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